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가윤 국회 부의장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남인순 의원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무능과 불통이 주 원인이고 수익성에 급급한 삼성 서울병원 등이 빚어낸 합작품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 근본 원인은 의료 역량 정책에 골몰한 반면 공공보건 의료를 후퇴시키고 신종 감염병 대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감염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며 유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메르스 퇴치를 위해 고군분투하신 의료진과 일선 공무원 등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총리님, 메르스 확진 환자의 절반가량이 대한민국의 최고 병원이라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감염되었죠? 예, 많이 감염이 됐습니다. 네. 국가가 뚫린 것입니까? 아니면 삼성이 뚫린 것입니까? 누가 뚫렸다는 것보다도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 서울병원 관계자는 12일 국회에서 국가가 뚫린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책임이 있는 주체들은 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메르스 치유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삼성에 의해서 국가가 뚫린 거 아닙니까? 저희가 초동 단계에 좀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철저하게 다시 돌아보면서 보완책을 마련해서 메르스 퇴치를 위해서 총력을 다 경주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재벌병원인 삼성 서울병원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방역도 내바뀌고 정보 공개도 늦장을 부린 거 아닌지 이렇게 국민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특정 기업 또 특정 병원에 대해서 정부가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아까 복지부 장관 말씀드렸다시피 큰 병원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에 관해 좀 협력을 구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었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적정한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삼성 서울병원의 방역에 보건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추가적인 감염 차단과 격리 실패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의 대처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한번 되짚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책, 보완책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가가 재벌병원 하나를 관리하지 못하면 이게 국가입니까? 재벌병원이라고 해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 병원이 문제가 돼서. 근데 왜 뚫렸습니까? 그 병원 말고도 몇 군데 그 문제가 생긴 병원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문제가 생길 때 즉각 대처한다고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최근에 그 법무부 출입국자 그 현황에 따르면 출입국 현안이 10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났습니다. 2014년 현재 약 6,650만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중동적 여행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제2국방이라고 하는 인식으로 적극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럼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막지 못한 박근혜 정부는 제2국방에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저희들이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조금
정보도 전문 지식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3년 전에 처음 발생한 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더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점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아쉬운 게 아니죠. 실패한 거죠. 예,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21일 서울신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메르스 방역 실패의 가장 큰 책임자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또 의료 전문가 집단은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꼽았다고 합니다. 방역 실패에 책임지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건의하실 의향 아직도 없으십니까? 저는 제가 국정을 맡은 입장에서 제가 판단해서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어떤 판단을 하시고 어떻게 조치하실지 하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그렇게 처리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나와주시죠.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메르스는 중동식 독감, 매년 연례 행사같이 찾아온 독감이라고 피력을 했고 어제 총리께서도 독감 걸렸다고 정보를 공개하느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장관께서는 독감과 메르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메르스는 뭐 학술적으로는 이제 변형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일반적인 독감과 유형이 비슷한 유형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염성이나 어떤 그 치사율에서 훨씬 더 심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총리가 독감에 비유하는 것이 이 메르스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얼마나 안이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메르스가 계절 독감에 불과하다면 왜 대한민국이 사우디에 이어서 제2발병 국가가 되었을까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WHO에서 그 전문가들이 와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한국이 예외적으로 이렇게 전파력이 컸던 특별한 이유들은 거기에 병원 문화에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병원 쇼핑이라든가 또는 두 번째는 그 응급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고 혼잡했다는 점, 그래서 세 번째는 병문안이나 아니면 간병 문화에서 통제가 제대로 안 됐다는 점, 이런 점들이 병원 내에서의 어떤 메르스의 그 확산을 이 통제를 잘 못했던 원인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메르스와 독감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준비가 안 됐나. 계절 독감의 치사율은 0.1에서 0.2%에 불과하지만 메르스의 치사율은 중동이 40%고 우리나라가 지금 16% 수준입니다. 독감은 예방 백신이 있지만 메르스는 없습니다.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을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는 일반 감염성 질환과 같이 안이하게 취급한다면 큰 인명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메르스에 대해서 사전에 좀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대통령과 총리가 잘못 인식하고 국민들한테 호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에서도 장관께서는 메르스 사태가 왜 조기에 종식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요. 핵심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사전에 그 메르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사전 정보를 확보하고 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학 요원들을 전문 인력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미흡했습니다. 예. 그래서 초동의 그러한 그 정보를 판단이나 몰랐다라는 것 갖고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그건 이미 앞에서 국가로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여러 지적이 있었고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5월 20일 질병관리본부는 비상대책회의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이외 병원에서는 병원 형평상 병동 폐쇄 곤란, 밀접 접촉 의료진의 진료 중단 수용이 곤란하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진료 중단 시 손실 보상 방안이 제도적 근거가 없다며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격리와 차단으로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할 기회를 놓친 거죠.
당시 5월 22일 날 병원을 폐쇄하거나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첫 번째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마지막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삼성병원에 결과적으로는 거기서는 그 확진 환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 삼성서울병원에서 그 소위 말해서 병원이 뚫리지는 않았다고. 근데요, 그때 자문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이런 자문회의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고요. 뭐 그때는 그렇다 치고요. 그럼 28일입니다. 평택 성모병원에서 격리 범위 밖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서 전면 재조사를 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긴급대책회도 열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 일요일 저희 당에서 평택 성모병원을 방문했을 때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평택 성모병원에서는 메르스 관련해서 그 평택 성모병원을 코호트 격리해달라. 병원 내부를 통제할 것을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9일날 자체적으로 휴원하면서 입원 환자 56명을 강제 퇴원시켜서 병원에서 내보내야 됐기 때문에 병원에서 병원 간의 감염을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몇 가지 정정을 좀 하고 또 그 상황을 일단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받으셨습니까? 거기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일단은 평택 성모병원에 대해서 코호트 병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평택 성모병원의 오염도가 완전히 클리어되지 않았다는 그런 판단. 두 번째는 평택 성모병원 자체의 의료진들이 대부분 다 격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병원에 환자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치료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 성모병원이 코호트 병원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었던 것이고요. 그러면은요. 그리고 그 강제 퇴원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가 강제 퇴원을 하지 않고 평택 성모병원이 그냥 자의적으로 환자들을 그 퇴원을 시켰던 것입니다. 예, 무책임한 거죠. 병원이 코호트 격리해달라 그러면 요건이 안 된다. 그러면 거기 있는 환자들을 어쩔 수 없이 강제 퇴원을 시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원을 시켰는데요. 말씀 들어보세요.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다 질병관리본부랑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뭐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병원과 병원 간의 감염이 되는 그런 주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할 수 없다라고만 얘기했지 이렇게 병원이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서 내몰라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방역 당국으로서 할 일입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거기서 뭐 강제 퇴원을 하거나 퇴원을 시키라고 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걸 그런 지시를 안 했다는 것으로 책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을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호트 병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코호트 병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쟁점이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병원이 할 수 있었던 평택 성모병원이 할 수 있었던 행동이 뭐 있겠냐라는 거죠. 폐쇄도 못하겠다. 거기에 대한 비용도 국가가 책임져 주었으니까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그 병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뭐 생각해보세요. 폐쇄에 대해서 뭐 비용을 안 대주겠다거나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적이 없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것은 복지부의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예, 참 매우 지금도 이 위기관리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위기관리 소통이 두절된 채 철저한 비밀주의 일관해서 사실은 메르스의 확산이 자초가 됐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대응 계획에 따르면 공중보건위기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과장되고도 불필요한 공포 및 사회적 공황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경고한 거 알고 계시죠? 2012년입니다. 이번에 WHO 여러 가지 지침을 굉장히 중시 여기신 것 같은데요. WHO에서 또 그 의사소통 가이드라인 5개 원칙이 있었습니다. 질병은 불확실성, 혼돈, 위기감 등에 의해서 더 확산된다고 지적을 하면서 2004년부터 의사소통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신뢰 구축, 발생 초기 신속한 발표, 투명한 정보 공개 등 5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왜 이런 것 의사소통 가이드라인 안 따르셨습니까? 저희들 뭐 최선을 다해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언제 따랐어요? 여기 5가지 원칙 따른 게 뭡니까? 저희들이 뭐 환자 발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했습니다. 다만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병원명 공개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라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누구입니까?
장관님이십니까? 질병관리본부장이십니까? 총리 대행이십니까? 도대체 대통령이십니까? 누가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까? 그 병원 그 상황에 따라서의 판단이고요.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갔을 때는 뭐 내부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또 의료계나 또 병원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하고의 자문들을 통해 가지고 그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종 결정은 장관님 하신 거예요? 예, 뭐 제가 그것을 수용했다고 말씀드려야 그러면 되겠습니다. WHO 원칙에 어긋나신 거네요? 위배하신 거네요? 그 원칙하고는 저희들이 그 뭐 WTO 원칙에 병원명을 공개해야 된다는 뭐 병원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지시는 건 아니고요. 신속한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 그래서 병원명을 초기에 저희가 공개를 안 하기로 했던 것은 일단 그 병원에 대해서 그 확진 환자가 거기서 발생했다고 발표를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환자들, 그런 병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도 확진 환자가 의심 환자가 오면은 진료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리고 인해서, 또 그것으로 신고를 인해서 하려고 얼마나 많이 감염자가 확산이 됐습니까? 그걸 보셔야죠. 의원님, 지금도 거기에 마찬가지입니다.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장관님, 예, 그 말씀 오르신 얘기 들어보세요. 말씀이십니다. 지금도요. 시군구별로 매수 발생 현황이나 확진자가 거쳐간 병원이나 동선에 대한 정보를 소상히 공개하라는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료기관 이외의 확진자가 방문한 약국에 대한 정보도 공개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약국에 대한 정보 공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요. 대한약사회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6월 18일 현재 확진자 약국 방문 등으로 휴업한 약국이 12곳에 달하고 이외에 자가격리 중인 약사도 2명에 달합니다. 메르스로 인한 약사 격리나 휴업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럼 피해 약국에 대해서는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약국이나 저희가 또 일부 의원회 공개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판단인데요. 병원에 대해서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전체 모든 환자들이 병원에서 감염을 됐기 때문에 병원에 대해서 저희도 다 공개를 합니다. 근데 약국에 대해서는 이것이 밀접 접촉인 경우에는 병원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가격리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까도 밀접 접촉이 아닐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밀접 접촉에 대한 WHO의 가이드라인 자체가 한국 상황에 맞지 않는다. 여러 환경 때문에 이미 인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밀접 접촉자를 그거에 넓게 따라서 잡고 있습니다.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전히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 나와주십시오. 예, 총리님, 감염병 위기 대응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종합적인 대책을 이제 마련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 공공의료가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병상 기준으로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9%대로 하락을 했고요. 진증의료원 등 그런 어떤 공공의료원이 폐쇄되는 이런 상황까지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신종 전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여러 가지 그 만성질환에 대비하려면 공공의료 비중을 최소한 병상 기준으로 30% 수준으로 확충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확충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확충해야 된다. 그런데 위원님의 지적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 이번에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실 때 예. 목표치도 같이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네. 필요한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도에 공공의료 지원단을 설치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하고 인천만 설치가 돼 있고요. 다른 시도에는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공공의료 지원단 설치를 독려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고 관계 부처와 필요한 방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컨트롤타워와 보건복지부에서의 대응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복지와 보건을 전담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예청으로 격상해서 공중보건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에 관한 문제 제기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 조직을 확대하는 데는 그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다 끝나고 나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불가피하게 휴업을 하게 된 국민이나 의료기관, 약국,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적인 답변을 안 주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지원을 해드리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원을 해드리기도 하고, 급한 대로 우선 긴급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상이 필요한 부분들에 관해서 정부가 재정을 확보해서 그렇게 대응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메르스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격리가 된 경우에 임금이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격리된 그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비 또 생계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좀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탄저균 배달 사고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국내로 유입된 탄저균 배달 사고로 탄저균 생물 테러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이 높아졌습니다. 감염병 못지않게 생물 테러에 대한 대비와 대응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임시국회 국방부 현안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13종의 생물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치사율과 전염성을 고려할 경우에 탄저와 두창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탄저균은 90% 이상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생물 테러에 대응에 대한 치료제를 비축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탄저균 치료제를 296만 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매년 4%씩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2028년에 보관량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시겠습니까? 실태를 먼저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처 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100% 백신을 비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25.7%만 지금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도 100% 확보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도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한 한일 외교회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1일 도쿄에서 4년 만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죠. 우리나라는 외교적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8차 장관회담으로 8차 실무자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무자 회담을 토대로 해서 이제 장관급이 서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을 하면 기대하는 만큼의 이를지는 모르지만은 좀 이 막힌 물꼬는 좀 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근대 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 시설임을 그것도 팜플렛에 명기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를 해줬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게 이제 시설이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부 23군데인가 있습니다. 23곳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강제 노역과 관련된 부분이 7개가 있어서 그 부분이 포괄적으로 다 게재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외교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밖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내용을 파악해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대처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위안부 문제 해결이 정상회담의 전제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초기의 의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뭔가
그 아베 선언이라도 나오는 건가요? 이후에 8월 달에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협의를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마사회가 운영하는 용산의 화산 경마장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 동의가 없는 용산의 화산 경마장 이전으로 그 지역의 학부모와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몇백일째 계속 그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 오락실과 수천 명이 드나드는 화산 경마장, 이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규제의 기준은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근처에 화산 경마장이 설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역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화산 경마장이 본래 그 위치로부터 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을 이게 노후했기 때문에 아마 다시 지어서 옮기는데 있던 장소 부근에 이렇게 옮긴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었고 그런 주민 설득 작업이나 또 여러 가지 설명을 거친 끝에 얼마 전에 새로 지은 건물로 아마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점검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원 여러분, 메르스 확산이 슈퍼 전파자나 민간 병원 잘못으로 매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종 감염병 대비를 게을리하였고 대응 과정 또한 무능과 불통으로 일관한 박근혜 정부가 세계 제2 메르스 발병국이라고 만든 슈퍼 전파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수사한다고 하는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특히 메르스 종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때에 야당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것은 메르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공안 정국을 조성하려는 것 아닙니까? 성한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김기춘, 이병기 등 박근혜 대통령의 남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출신의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